합격 전략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 강의 들으신 분들은 강의 처음 했을 때 뭐 오리엔테이션 할 때 합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거하고 다르지 않겠습니다. 뭐 합격 전략이 뭐 바뀔 수는 있겠습니까? 딱 하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자, 처음 오신 분들도 많고 하니까 한 번만 더 요약해서 설명해 보려고. 제일 관심 있다는 겁니다. 그죠? 결국 뭐 합격하려고 시험 치는 거니까. 그죠? 복잡하지 않다, 합격 전략은. 자, 시험 개요 먼저 설명드릴게요. 시험은 2015년도 현재 4, 6, 8, 10, 12월에 전산회계 1급, 2급 시험은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8월 시험 이번에 특별히 추가됐다라는 말씀 드렸었고요. 시험 시간은 전산회계 1급, 전산회계 2급 전부 다 공이 60분입니다. 60분. 전산 세무는 90분이거든요. 그런데 요 전산회계는 60분이다. 우리가 실제로 공부하다 보면요. 우리가 공부 안 한 거에서는 절대 안 나옵니다. 다 공부한 거에서 나오는데요. 관건은 뭐냐면 시간이 문제입니다. 60분 굉장히 긴 시간이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기출문제 보면 별로 양은 안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입력을 하는 거다 보니까 시간이 은근 걸린다고.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게 이론편 몇 문제 막 구석탱이 나온 거 그런 거 하나 잘못 걸렸다는 거지. 지문 몇 개 모른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5분 10분 막 투자해버리는 게 제일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 가면은 아는 문제 천지거든요. 내가 풀을 수 있는 문제, 풀어야 될 문제 천지인데 괜히 하나 잘못 걸려가지고 필 꼽혀가지고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거 안 빠지려면 시험 치기 전에 내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고 실전처럼 시간 딱 재놓고 한번 풀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만 잘 관리한다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당황하지 않고.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막 자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혼자 연습할 때는 이론 먼저 그리고 실기 먼저 1번부터 끝까지 쭉 푸는 연습했대. 그런데 시험장 가보니까 전부 다 실기 먼저 푸는 분위기들에 막 와가지고 그럼 뭐 또 막 술렁술렁 거리는 거지. 남 따라서 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 하면 중심을 잡아라고. 중심을 잡아라. 됐습니까? 자, 자신감이 합격이다. 저는 회계사 시험도 붙고요. 세무사 시험도 붙고 미국 회계사 시험도 붙고 다 붙었어요. 시험을. 제가 똑똑해 보입니까? 똑똑 안 하다고. 공부 열심히 하기 생겨서 공부 열심히 안 한다고 저도. 그러나 자신감이라고. 뭐라고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잖아. 떨어지면 또 치면 되지 뭐. 부모님한테 돈 타가지고 공부 좀 더 하다가 또 치면 되지 뭐. 자신감을 가지라고. 그래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가 꽁꽁 뭉치고 있거든요. 시험 전날 되면 특히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내가 제일 공부하는 것 같고 내가 제일 모르는 것 같아. 시험 전날. 시험장 가보면 전부 다 다른 사람들 눈빛은 바짝바짝거리고 나는 하나도 모르는 것 같고 그렇다고. 자신감을 잃는 순간 이미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어깨 이렇게 아침에 가면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힘 빼고 가벼운 마음으로 치라고. 됐습니까? 됐죠? 내가 열심히 합격 전략 지금 정리할 거다. 그죠? 합격 전략대로 딱 준비했다면 나는 반드시 합격하는 거야. 자신감 가지고 덤비라고. 됐죠? 자, 그래서 내 중심을 잃지 말고 미리 합격 전략에 맞춰가지고 내가 해야 될 것만 딱 하고 갔다면 나는 합격하는 거야. 자신감 가지고 치면 합격이라고. 자, 이 구성은 이론 30점, 실기 70점 구성되어 있고 합격 기준은 70점. 절대평가라고. 그래서 나하고 내 친구 둘이 공부했다가 내가 친구를 짓밟아야만 내가 붙는 게 아니라고. 둘 다 사이좋게 붙을 수 있는 시험이라고. 됐습니까? 절대평가고요. 자, 이론편은 사지선다형이고요. 실기편은 차변, 대변, 우리가 회계 처리 방법대로 입력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입력하면 되고, 그리고 조회 문제가 있거든요. 자, 뭐 A 거래처에서 받을 돈이 얼마일까요? 물어보면 그냥 단답형으로 조회해가지고 단답형으로 100만 원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답안지에 적어주면 되겠다. 우리 답안지랑 이런 구경은 우리가 3부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2급 출제 범위 2급부터 볼게요. 2급하고 1급 순서대로 볼게요. 2급 중에서 이론편은 사지선다형으로 15문제 나오는데 배점이 30점이면 한 문제당 2점이네. 그죠? 2점이고. 자, 전산회계 2급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회계 원리를 다룬다고 했습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그래서 회계 원리를 보면 또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대. 처음은 회계의 기본 원리. 그죠? 회계 처리하는 기본 로직 또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대전제들 이런 것들을 배운다고. 그걸 회계 원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차변 대변이라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복식북이라는 방법으로 거래를 기록하는데 그때 뭐라고 제목을 적어야 될 거 아니야. 뭐 우리 가계부 쓸 때 뭡니까? 콩나물값 100만 원, 100만 원은 너무했다 그지? 콩나물값 10,000원 나갔고 돈이 10만 원 나가면 콩나물값이라고 이거 적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콩나물값이란 그 이름이 계정 과목이라고 한다는 거지. 그런데 회사 회계 처리하면서 콩나물값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소모품비 뭐 이런 계정 과목 쓴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계정 과목들은 공부하면 되는 거야. 한번 들어보면 아는 거지. 그래서 그 계정 과목들을 공부하는 것이 결국은 회계 공부하는 것이다라고 요약할 수도 있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각 계정 과목별로 소개를 하고 그 계정 과목들의 회계처는 어떤 것인지 소개해 놓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우리는 각 계정 과목별 회계 처리라는 이름을 부르거든요. 자, 각 계정 과목별 회계 처리하고 회계 기본 원리 두 개로 나누는데 전산회계 2급은 딱 포션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섞어지기로 어쨌든 15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섞어지기로 해가지고. 됐습니까? 그래서 뭐 여기서 3문제 나올 때도 있고 여기서 뭐 2문제 나올 때도 있고 여기서 뭐 5문제 나올 때도 있고 뭐 어쨌든 그거는 그때 조금씩 달라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배운 범위 안에서는 다 나온다. 됐습니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회계의 기본 원리라는 건 우리 책에서는 제1장으로 딱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계정업별 회계 처리는 제3장에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중에서 나는 회계 기본 원리에 해당하는 것만 주구장창 틀린다고 그러면 1장만 한 번 더 보면 된다는 겁니다. 1장만 보고 1장에 있는 문제들을 한 번 더 풀어보면 커버가 되는 거고, 자, 마찬가지 어떤 특정한 계정 과목에 대해서 틀린다? 3장에 있는 그 해당 절 찾아보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시험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시험에서 어떤 부분이 취약하다고 그러면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을 딱딱 구분해가지고 구성해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론편은 15문제 단순히 30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요 내용 다 알면은 실기편 70점 그냥 가져온다고. 말했잖아. 일부에서 실컷 강조한 게 전산회계 시험이 컴퓨터 시험이 아니라고. 여러분. 그 뭐 기능 하나도 몰라도 된다고. 그래서 저 안타까운 게 뭐 단축키 그리고 뭐 그 단축 버튼 그거 모른다고 기 죽는 거 그 제일 그 절대 기 죽을 필요 없어. 나도 몰라고 잘. 그거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고 잡기술이라고 저는 하면 잡기술. 잡기술 아면 좋지. 몰라도 까딱 없어. 우리 과장님, 부장님, 회계팀장님들이 그 뭐 잡기술 잘 압니까? 모른다고. 그렇지만 그 직위 높은 분들은 진짜 중요한 포인트들을 잡고 계신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실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런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하지. 뭐 단순히 뭐 이러고 빨리 뭐 손기술 이거는 전혀 필요 없다는 거지. 몰라도 상관없다. 물론 우리 필요한 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다 합니다. 그거만 하면 충분하고도 남는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지워버렸네. ERP라는 전산 그 기업의 회계 환경에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치는 건데 그야말로 회사마다 회계 프로그램에 대한 작동 방법은 다 다르다고. 그걸 가지고 그게 합격에 탁락을 자행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는 거지. 내가 어떤 회사 어떤 프로그램 사용하는 회사에 입사할지 내가 모르는데 그거 가지고 좌지우지 돼버리면 안 되잖아. 국가 공인 시험이. 그래서 결국은 그 프로그래밍 기술 그거는 전혀 당락에 좌우되지 않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결국은 회계를 묻는 시험이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린다. 한 벌써 3-4번 제가 듣기 싫은 말이지만 강조드렸죠. 안타까워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산회계 처음에 이렇게 책 쓰려고 할 때 제일 당황했던 게 보니까 전부 다 막 실기하고 뭐 이론하고 섞어지게 해가지고 보는 나도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처음 접할 때.
그래서 안타깝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회계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는 요 이론편에서 열심히 연마했던 지식을 테스트하기 위한 단순한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도구일 뿐이다. 됐습니까? 충분했죠?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단순히 30점이 아니고 결국 그게 100점짜리다는 겁니다. 자, 그 지식 가지고 이제 실기표를 봤습니다. 실기표는 크게 전산회계 2급의 경우에는 이렇게 문제가 덩어리가 크게 1부터 7까지 해가지고 구성되어 있네. 그리고 그중에서 문제 1, 2, 3번은 너무나 쉽다는 거지. 그걸 너무나 쉬운데 6점씩 배점이 돼 있더래. 뭐라고? 그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요거를 잘못된 거 있으면 찾아가지고 고쳐보시오라는 거지. 그럼 뭐 잘못된 거 그냥 한글만 하면 손가락만 있으면 다 치는 거야. 그거 6점씩 준다고 고맙지. 이런 거 놓치면 잠이 안 온다. 물론 이런 거 놓쳐도 합격은 하겠지. 70점 넘으면. 그렇지만 잠이 안 온다는 겁니다. 전신 건강에 안 좋으니까 이런 거는 틀리지 않도록 조금 꼼꼼하게 풀어보자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18점 거저먹기 가져왔고, 언제 관건은 노란색 지는 요거 문제 4번, 5번, 6번이야. 4번, 5번, 6번. 4번은 뭐라고? 일반 점표 입력. 말이 너무 어렵다고 그냥 우리가 회계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차변, 대변 입력만 하면 되는 거야. 오류수정 뭐냐고? 요거는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입력하는 거고, 오류수정은 이미 입력되어 있는 거를 잘못된 거 고치는 거고, 어쨌든 그냥 점표 입력 회계 처리고 회계 처리인 거고, 결산은 자 12월 31일 날 회계 처리하는 거를 결산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부르거든요. 자, 그런데 결산이라는 건 뭐냐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열심히 1년 동안 장사를 한 거를 보고해야 될 거 아니야. 보고하려면은 그 보고하기 전에 마무리 짓기 전에 몇 가지 추가로 해야 되는 회계 처리가 있다는 거지. 그거를 결산이라고 부르고, 그 회계 처리가 조금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배웠던 각 계정과목별 회계 처리 중에서 12월 31일 날 회계 처리하는 것만 모아가지고 문제 하나로 따로 나오다는 거지. 12점으로. 그래서 우리 책에는 뭐 그 열심히 각 계정과목별 회계 처리해서 공부한 것 중에서 요 결산에 해당하는 것만 따로 제4장, 제3절에 모아가지고 유형별로 종합해 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문제 6번이 약하다고? 그럼 요 장만 주구장창 연습하면 합격한다는 겁니다. 됐죠? 어쨌든 결국은 문제 4번, 5번, 6번 나누었지만 결국 묻는 게 회계 처리라는 겁니다. 요것만 알면 요 점수 딴다는 거지. 됐죠? 그러면 뭐 6.6 거저먹기고 요거 따면 뭐 합격이네 뭐. 장부조회 안 풀고 나와도 합격이지만 또 그렇다고 안 풀 수는 없지, 그지? 억울하잖아. 장부조회 가서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어떤 거래처에 뭐 금액 얼마일까요? 물어보면 물어보는 대로 답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회계 프로그램이 메뉴가 엄청 많거든. 수없이 많은 메뉴를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판단할 거야? 우리는 철저하게 수업 목적이란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우리 공부할 때는 키워드 중심으로 문제에서 요런 걸 묻는다고 키워드 요거면은 요 메뉴, 요 키워드만 저 메뉴. 조금 유치하지만 정리해 놨다는 겁니다. 왜? 철저하게 수업 목적이니까. 그래서 우리 동료 회계사가 보면 부끄럽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지만 부끄러움을 참고 꾹 참고 여러분들 우리 목적에 딱 맞게 책을 썼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 가지 메뉴 중에서 딱 5가지 메뉴만 우리는 사용하기로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렇게도 검색할 수 있고 저렇게도 검색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색할 수 있거든. 그렇지만 우리는 수업 목적에 맞게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요약 정리해 가지고 5개의 메뉴만 사용하는 걸로 우리는 접근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장부조회 문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70점 문제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냥 시킨 대로 입력하면 되는 거고, 요거는 단답형으로 답변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론 실기해가지고 60점. 관건은 뭐라고? 시간이 관건이다. 됐죠? 자, 전산회계 1급 볼까요? 1급은 아까 대동소이한데 추가로 뭐가 된다고요? 원가회계하고 부가가치세 2개가 붙어버린다고. 자, 그리고 재무회계는 크게 아까 회계 원리라고 배웠고, 그 다음에 계정과목별 회계 처리하고 라고 배웠고 2개가 나눠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중에서 회계 원리는 2문제, 그리고 계정과목별 회계 처리는 6문제, 토탈 8문제지. 이렇게 나오고요. 원가 회계 부분에서 4문제, 부가가치세 부분에서 3문제, 이렇게 15문제로 구성되어 있더란 겁니다. 됐죠? 그리고
자, 결국 전산회계 1급도 마찬가지다. 결국은 자, 재무회계 2문제, 6문제 있죠? 요것만 알면은 이론편 볼 수 있다고. 실기편 70점 커버 된다고. 다만 특이한 점이 부가가치세가 거래에 붙다 보니까 부가가치세 부분도 조금 알면은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몰라도 상관없지만 알면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론이 이론만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요거 가지고 실기편 치는 거라고. 됐습니까?